공군이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서 보잉 사부 컨소시엄의 T-7A 레드호크를 선정한 가운데 훈련기 도입 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을 대체 훈련기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미 항공 전문지인 더 드라이브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공군의 공중전투사령부는 RFX를 추진하면서 대행사 히루드 항공을 통해 FA-54에서 8대를 5년 동안 임대하는 형식의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대당 연간 비행시간은 약 4,500시간을 운용할 예정이다. 계약은 미 현지 대행사를 통한 임대 계약으로 카이 입장에서는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역설적이게도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탈락한 T-50 기반 FA-50이 미 공군 조종사 양성체계의 계약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공군은 공중전투사령부를 중심으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 홈즈 미 공중전투사령관은 지난해 전투기 및 폭격기 조종사 양성 과정에 대한 공중전투사령부 주도의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아직도 미 공군의 파일럿 훈련 방식은 80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조종사 양성 기간의 장기화로 현재 미 공군은 2,100명의 조종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홈즈 사령관은 기존 기종 자격 훈련 과정을 없애고 T-7A 등과 같은 고등훈련기를 운용 중대에 포함된 최전선 전투기와 혼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T-7A 고등훈련기는 2024년 이후에나 전략화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지금 바로 도입해 운용할 수 있는 고등훈련기를 임대해 이 같은 계획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RFX 사업에 히루드 항공사는 T-50 기반의 FA-50 기종을 제안한 반면 또 다른 대행사인 MSS는 레오나르도의 M346을 제안했다. MSS는 TX 사업 경쟁 당시에도 M346 기반 T-100 항공기를 제안한 바 있다. 두 기종이 경쟁하는 양상이지만 미 공군은 처음부터 FA-50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초음속을 요구했다가 뒤늦게 M346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암속으로 요구를 수정했는데 대신 레이더 장착 조건을 내걸었다. FA-50은 이스라엘 JELM 2031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 반면 M346은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지 않다. MSS는 레오나르도의 그리포 레이더를 장착해 납품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다. MSS는 계약 체결 이후 12개월 이내에 그리포 레이더 장착 항공기 납품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미 공중전투사령부는 레이더 장착 요구를 충족한 FA-50 항공기를 사실상 RFX 기종으로 선정한 상태다. MSS는 여전히 레이더 요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카이 측은 히루드 항공과 FA-54에서 8대 계약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미 공군의 요구에 따라 계약 규모와 계약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라면서 미 공군의 조종사 양성 확대를 위해 FA-50이 유력한 대안 기종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동남아 등 추가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군 8전투비행단 국산 전투기로 영공 지킨다. 지난 3일 강원 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길이 9,000핏의 활주로에 세워져 있던 경공격기 FA-50 1대가 고막을 뚫을 듯한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하늘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날아올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국산 전투기의 이륙 모습은 우아했다.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지난 3일 오후 국산 항공기를 운용해 최전방 영공을 방해하는 8전비를 방문했다. FA-50 40여 대와 KA-1 전술통제기 20여 대 등 국산 항공기로만 구성된 국내 첫 번째 전투비행단이다. 카이의 고등훈련기 T-50을 에어쇼용으로 개조한 T-51을 운용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기지도 이곳에 있다. FA-50은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기다. 최대 속도는 마하 1.5, 최장 채공 시간은 2시간이다.
주요 무장무기는 AIM-9 공대공 유도탄과 AGM-65G, JDAM, KGDB 등 공대지 유도탄이며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맡는다. 전술 통제기인 KA-1은 12.7mm 기관포와 75인치 공대지 로켓으로 무장한 KA-1은 지상군의 화력을 지원하는 공군의 CAS 작전에 투입되며 적 특수작전 부대의 침투를 저지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발전비는 1979년 8전술 통제 비행단으로 창설됐다가 1988년 지금의 8전투 비행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 8전투 비행단에는 237 전술 통제 비행대대, 103 전투 비행대대, 203 전투 비행대대가 있다. 2012년 12월 KA-1을 운용하는 237 전술 통제 비행대대가 15 전투 비행단에서 8 전투 비행단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2013년부터 카이가 FA-50을 공군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그해 103 전투 비행대대가 2005년에는 203 전투 비행대대가 각각 운용 기종을 F5에서 FA-50으로 변경했다. 237 전투 비행대대는 지난해 12월 20일 16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FA-50은 중앙방공통제소로부터 예상 기종 등 적의 정보를 받고 가상 모드를 통해 기총 및 기동 훈련 등을 한다. 상대 기종이 우위에 있을 경우 대처나 근접전 경험 등을 통해 조종사 기량을 향상시키는 게 이 훈련의 목적이다. 실제 훈련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도가 높다. 각 기종별 가상 시뮬레이터 지상 훈련도 매일 이루어진다. 조종사들은 대형 돔 형태의 시뮬레이터에서 실제 전투기와 똑같이 생긴 가상 콕핏에 앉아 비행 절차와 기술, 기상 악화와 갑작스러운 기기 결함 발생 등 각종 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했다. 지상 경납고에선 정비사들이 구슬땀을 흘렸다. 8전비 정비 경납고에선 비행시간 200시간을 기록한 항공기들에 대한 주기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도 FA-50과 T-52, KA-1 등의 정비가 진행됐다. 관련 기사.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곳은 비상대기실이었다. 이곳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조종사들은 4명이 1조로 4교대로 움직인다. 만일 한국항공식별구역에서 적이 움직임이 포착되면 경기 오산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가 8전비에 명령하고 전투조종사들은 8분 내 출격해야 한다. 언제 지시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대기실 근무 땐 전투복을 입은 채 대기실을 밤을 새워 지켜야 한다.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해야 한다. 비상대기 임무를 수행한 장현택 대위는 FA-50 전투기의 최신화된 항전 장비와 데이터 링크 능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표적을 획득해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우수한 국산 항공기로 비행 훈련을 받고 조국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창규 제8 전투 비행단장은 공군은 우리 군과 국가안보의 핵심 전력이라며 영공방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항공기 FA-50, 미 해병 FA-18과 연합비행훈련. 공군 제16전투 비행단 소속 FA-50 전투기와 미 해병 1항공단 제12비행전대 FA-18C 전투기가 5일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16전비를 전방작전 기지로 사용하는 12전대가 전개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양측 전력이 연합비행 훈련을 통해 공중전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16전비에서 이륙한 FA-50 1대와 FA-18C 1대는 공중에서 상대방을 격추시키는 공대공 요격 훈련을 진행했다. 양측 전투기는 공중에서 적기를 탐지, 식별, 요격하기 위한 실전적인 전술기동을 펼쳤다. 전술기동 후에는 나란히 편대비행으로 모기지에 귀환하며 동맹군으로서 우정을 과시했다. 훈련에 참가한 FA-18C 조종사 프레드릭 갤럽 소령은 한국 기술로 개발한 FA-50의 우수한 성능과 조종사의 뛰어난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합 비행을 통해 양군의 연합작전 조종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16전비 항공작전전 대장 신호재 대령은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조종사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은 물론 유사시 함께 출격해야 하는 동맹군으로서 양군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의병 12비행전대 FA-18 조종사 프레드릭 갤럽 소령과 16전비 202비행대대 FA-50 전투기 조종사 차명수 소령이 연합비행 훈련에 앞서 양측 조종사가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하며 FA-18 전투기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